여러분,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께 먼저 아주 불편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밥을 드신 뒤에 어지럽고 머리가 멍해지는데도 이 정도는 참아야지 하면서 억지로 일어나 움직이시지는 않습니까? 설거지를 하고 집안을 정리하고 잠깐이라도 걷지 않으면 소화가 안 될 것 같아서 혹은 밥 먹고 눕는 건 게으른 짓이라 배워서 그 불편함을 참고 견디며 몸을 계속 쓰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그 부지런함이 바로 뇌를 망가뜨리는 가장 빠른 지름길일 수 있다고 말씀드린다면 어떠시겠습니까? 더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밥 먹고 계속 움직이는 습관이 뇌가 보내는 마지막 경고를 무시하게 만들고 그 끝이 쓰러짐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밥 먹고 그냥 누워라라는 말을 가볍게 흘려듣지 않게 만들 겁니다. 왜냐하면 이 한 가지 행동이 어지럼과 식후, 무기력에 시달리던 분들의 뇌를 살려내는 가장 현실적인 처방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제가 진료실에서 실제로 만난 한 어르신의 이야기로 시작해 왜 식사 직후에 뇌가 굽는지, 그리고 그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단 3가지로 정리해서 아주 쉽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먼저 던져드리겠습니다. 첫째, 식사 직후에는 딱 20분 누워서 뇌에 피를 돌려주셔야 합니다. 둘째, 밤에 잘 때는 가슴을 열어 피가 심장으로 잘 돌아오게 만드는 수면 자세가 필요합니다. 셋째, 앉는 자세 하나만 바로 잡아도 뇌로 가는 길이 다시 열릴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을 끝까지 들으시면 왜 이 3가지가 단순한 생활 팁이 아니라 뇌의 생존과 직결된 원리인지, 그리고 당장 오늘부터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까지 머릿속에 선명하게 남게 될 겁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분은 71살의 강순자 어르신입니다. 어르신은 평생을 새벽 공기와 함께 살아오신 분이었습니다. 젊을 때부터 시장에서 장사를 하며 아이들을 키웠고 남들이 잠드는 시간에도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바쁘게 움직이고 장사를 마치고 돌아오면 집안일까지 마무리하고 잠깐이라도 앉아 쉬는 법이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어르신을 두고 저분은 정말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부지런함이 몸에 밴 사람이다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어르신도 그 말을 자랑처럼 여기며 사셨습니다. 나는 움직여야 살아있지, 가만히 있으면 병 난다라는 말이 어르신의 생활 신조였습니다. 그런데 그 신조가 어느 순간부터 어르신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반년 전쯤부터였습니다. 평소처럼 일을 마치고 든든하게 한 끼를 드신 뒤 갑자기 눈앞이 환해지면서 중심이 흔들리는 겁니다. 처음엔 내가 요즘 기운이 떨어졌나 보다 정도로만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고기도 더 챙겨 드시고 몸에 좋다는 것을 찾아 드셨습니다. 하지만 증상은 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식사 후만 되면 머리가 멍해지고 몸이 무거워지고 심하면 세상이 빙글 돌아서 의자에 주저앉아야 했습니다. 어르신은 스스로가 괜히 예민해진 것 같아 자식들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혼자 참고 견디셨습니다. 병원에 가셔서 검사를 받아도 특별한 이상이 없다, 혈압도 괜찮다라는 말만 들었습니다. 그러니 더 답답해지셨겠지요. 몸은 분명 힘든데 검사지는 정상이라고 하니까요. 그러나 제가 어르신을 진료실에서 배웠을 때 저는 그 고통이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니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어르신이 겪고 계신 건 나이 탓이라는 말로 넘길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반대로였습니다. 몸이 뇌를 살리기 위해 보내는 아주 명확한 신호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뇌는 몸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기관은 몸에서 가장 비싼 연료를 가장 많이 쓰는 곳입니다. 산소와 에너지를 엄청나게 요구하고 공급이 조금만 흔들려도 바로 티가 납니다. 뇌는 참으로 예민합니다. 어느 부위보다도 안정적으로 피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밥을 먹는 순간 몸 안에서는 생각보다 큰 일이 벌어집니다. 소화를 위해 혈액이 위장과 장으로 몰려갑니다. 말하자면 몸 안의 피가 한쪽으로 이동하는 대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젊고 건강할 때는 이 변화 속에서도 뇌로 가는 피가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몸이 잘 조절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그 조절 능력이 서서히 둔해집니다. 소화기관으로 피가 몰려갈 때 뇌로 가는 피를 지켜내는 힘이 약해지는 겁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식사 직후에 머리가 멍해지고 졸음이 쏟아지고 어지럼이 생기고 가슴이 답답해지거나 몸이 축 처지는 느낌으로 나타납니다. 강순자 어르신은 뇌가 굶고 있는데도 평생 해오던 습관대로 더 부지런히 움직이셨습니다. 밥 먹고 앉아 있으면 게을러 보일까봐 바로 일어나 설거지를 하고 정리를 하고 시장 일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뇌는 더 큰 갈증을 느꼈던 겁니다. 어지럼은 나 약해졌나라는 표시가 아니라 지금 뇌로 가는 피가 부족하다라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이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 몸을 쓰면 그날은 버틸지 몰라도 쌓이고 쌓여 결국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바로 이런 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밥만 먹으면 유난히 힘이 빠지고 멍하고 어지럽고 검사에서는 딱히 이상이 없다는데 생활은 점점 불편해지는 분들. 오늘부터 아주 단순하지만 핵심적인 3가지를 실천하시면 뇌가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하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를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이야기는 하루 종일 누워 있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뇌가 다시 활력을 얻도록 전략적으로 쉬고 그 다음에 제대로 움직이기 위한 설계입니다. 쉼과 움직임의 순서를 바꾸는 것, 이것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자, 이제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식사를 마치고 나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설거지입니까? 산책입니까? 정리정돈입니까? 아닙니다. 식사가 끝나면 그 자리에서 딱 20분 편안히 몸을 눕히는 겁니다. 밥 먹고 누우면 소화 안 된다는 말을 평생 들으셨을 겁니다. 밥 먹고 누우면 살찐다는 말도 들으셨겠지요. 그런데 적어도 식후 어지럼과 멍함이 있는 분들에게는 바로 눕는 것이 뇌를 살리는 가장 빠른 응급처치가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서 있거나 앉아 있을 때 몸은 중력과 싸웁니다. 심장은 피를 머리까지 끌어올려야 합니다. 그런데 식사 후에는 위장과 장이 피를 강하게 요구합니다. 그러니 심장 입장에서는 부담이 커집니다. 머리로 올려야 하는 피는 멀리 올라가야 하고 동시에 배 쪽에서도 피를 더 달라고 하니 분배가 꼬이기 쉬운 겁니다. 이때 뇌는 가장 먼저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몸을 수평으로 눕히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심장과 뇌의 높이 차이가 줄어듭니다. 피를 위로 끌어올리는 부담이 확 줄어듭니다. 같은 힘으로도 뇌에 피를 보내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그래서 식후에 눕는 행동은 뇌로 가는 혈류를 다시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강순자 어르신도 처음에는 제 말을 믿기 어려워하셨습니다. 평생 밥 먹고 누우면 안 된다는 말이 몸에 박혀 있었으니까요. 선생님, 그러다 체할 것 같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지금은 소화가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은 뇌가 먼저 굶고 있어요. 뇌가 굶으면 소화도 더 안 됩니다. 몸이 위장을 돕기 위해 피를 몰아주는데 뇌까지 굶게 만들면 몸 전체 조절이 흔들립니다. 딱 20분만 뇌를 살리고 그 다음에 움직이세요. 여기서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속이 쓰리거나 위산이 올라오는 느낌이 자주 있는 분들, 즉 역류 증상이 있는 분들은 완전히 평평하게 누우면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등을 베개나 쿠션으로 받쳐서 상체를 살짝만 세워주시면 됩니다. 각도는 아주 조금이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완전한 앉은 자세가 아니라 거의 누운 자세로 심장과 뇌의 높이 차이를 줄이는 것입니다. 숨이 편안하고 가슴이 답답하지 않은 각도를 찾으시면 됩니다. 강순자 어르신은 처음에는 어색해 하셨지만 식사 후 소파에 기대어 20분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지 않아 어르신이 하신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선생님, 밥 먹고 나면 꼭 앉아 있지도 못하고 머리가 돌았는데 이제는 그 시간이 지나면 머리가 오히려 맑아져요.
여러분, 어떤 분에게 이 변화는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생활을 되찾는 시작입니다. 식사 후에 머리가 멍한 것이 사라지면 하루가 달라집니다. 이제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가 식후에 뇌를 살리는 응급처치였다면 두 번째는 밤사이에 뇌로 가는 길을 정비하는 방법입니다. 저는 이것을 가슴을 여는 수면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밤에 누워 계시는데도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무겁고 개운하지 않습니다. 잠은 잤는데도 피곤합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밤에 피가 심장으로 잘 돌아오지 못하는 자세 때문일 수 있습니다. 피는 심장에서 나가는 것만큼이나 심장으로 돌아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돌아오는 길이 막히면 다음날 아침 뇌로 보낼 연료가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가슴 주변이 굽고 흉곽이 작아지기 쉽습니다. 어깨가 말리고 등이 굽고 목이 앞으로 나가면 가슴은 더 좁아집니다. 그 상태로 팔을 몸 옆에 붙이고 자면 가슴이 더 웅크러들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아주 간단한 동작을 권합니다. 잠자리에 들 때 팔을 편안하게 들어 가슴 위쪽에 얹어주는 겁니다. 마치 기지개를 켜다 멈춘 듯한 느낌으로 팔꿈치는 살짝 굽히고 손은 가슴이나 어깨 근처에 편안히 놓으시면 됩니다. 이것을 저는 만세 수면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만 여러분이 흔히 아시는 만세처럼 팔을 머리 위로 쭉 뻗는 것은 아닙니다. 너무 높게 올리면 어깨가 아프고 팔이 저릴 수 있습니다. 핵심은 가슴이 열리는 정도입니다. 가슴이 열리면 숨이 깊어지고 목과 어깨에 긴장이 풀리고 심장으로 돌아오는 정맥의 흐름이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강순자 어르신도 처음에는 자꾸 팔이 내려온다고 하셨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억지로 고정하려 하지 마시고 잠들기 전 몇 분만이라도 그 자세로 호흡을 깊게 해보세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며칠 뒤 어르신은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아침에 눈 뜨는 순간에 안개가 걷힌 것 같아요. 물론 모든 분에게 같은 표현으로 나타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 자세가 가슴을 열고 상체 긴장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면 그 자체로도 자율 조절이 안정되는 데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의 낮 시간을 바꿉니다. 식후에 20분 쉬고 밤에 가슴을 열어주었는데도 낮에 다시 망가지면 소용이 없습니다. 낮에 가장 오래 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걷기보다 서 있기보다 많은 분들이 가장 오래 하는 건 앉기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앉는 자세가 뇌와 자율 조절을 망가뜨리는 가장 흔한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의자에 앉으실 때 엉덩이를 의자 깊숙이 넣고 앉으십니까? 아니면 끝에 걸쳐 앉으십니까? 소파 끝에 걸터 앉아 허리를 둥글게 말고 목을 앞으로 내밀고 고개를 숙여 휴대전화를 보진 않으십니까? 이 자세가 오래 지속되면 골반이 뒤로 눕습니다. 골반이 눕으면 허리가 굽고 그 보상으로 목이 앞으로 튀어나옵니다. 흔히 말하는 거북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목은 단순히 머리를 받치는 기둥이 아닙니다. 목 주변은 뇌와 몸을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통로입니다. 신경과 혈관, 그리고 몸의 긴장을 조절하는 체계가 지나가는 길목입니다. 목이 앞으로 빠지고 어깨가 말리면 이 길목의 흐름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식사 후에 혈압과 혈류를 재빨리 조절해줘야 할 때 몸의 반응이 느려지거나 엉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르신에게 딱 한 가지를 신신당부했습니다. 어르신, 앉을 때는 엉덩이부터 끝까지 밀어 넣으세요. 허리는 등받이에 붙이고 가슴은 살짝 열고 턱은 당기고요. 처음에는 불편하다고 하셨습니다. 당연합니다. 평생 익숙했던 자세를 바꾸면 처음엔 몸이 거부합니다. 하지만 며칠만 지나면 몸은 금방 적응합니다. 강순자 어르신은 이 습관을 식사 후 20분 휴식과 함께 실천하셨고 놀랍게도 식후 어지럼뿐 아니라 오후에 찾아오던 두통과 뻐근함도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 거창한 운동을 권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드는 도구를 권하는 것도 아닙니다. 뇌로 가는 길을 막는 습관을 걷어내고 뇌가 숨 쉴 시간을 확보해주는 행동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강순자 어르신이 실제로 어떻게 하루를 바꾸셨는지 여러분이 그대로 따라할 수 있도록 일과 흐름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어르신은 예전처럼 벌떡 일어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누운 채로 가슴을 여는 동작을 아주 편안히 몇 차례 하셨습니다. 팔을 가슴 위쪽으로 올리고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내쉬며 가슴이 열리는 느낌을 잠깐 느끼셨습니다. 그 다음에 천천히 일어나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드셨습니다. 아침 식사는 예전보다 조금 가볍게 하셨습니다. 과식은 식후 혈류 이동을 더 크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식후 멍함이 있는 분들은 적당량이 중요합니다. 식사를 마치면 예전처럼 바로 설거지부터 하지 않으셨습니다. 거실로 가셔서 소파에 기대어 상체를 살짝 올린 채로 20분을 쉬셨습니다. 눈을 감고 몸의 긴장을 풀고 지금은 뇌에 피를 돌려주는 시간이다라고 마음속으로 정리하셨습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 어르신은 그제야 천천히 일어나 움직였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시장으로 나가고 일을 보셨습니다. 중요한 건 순서입니다. 쉬고 나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리고 일을 하시다 잠깐 의자에 앉을 일이 생기면 어르신은 의식적으로 엉덩이를 의자 깊숙이 넣고 허리를 등받이에 붙였습니다. 목이 앞으로 빠지지 않도록 턱을 살짝 당기고 가슴이 무너지지 않도록 어깨를 편안히 내리셨습니다. 저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식사 후에는 다시 20분을 쉬고 그 다음에 가벼운 집안일이나 산책을 하셨습니다. 밤에는 침대에 누워 휴대전화를 얼굴 가까이 들고 오래 보지 않으셨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화면을 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목과 어깨의 긴장이 커지고 그 긴장이 자율 조절을 더 흔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 침대에 누워 팔을 가슴 위에 편안히 얹고 숨을 깊게 하며 잠에 드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꼭 강조하고 싶은 대목이 있습니다. 식사 후 20분 쉬는 것은 하루 종일 누워 있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20분은 뇌의 연료를 채우는 시간입니다. 자동차가 먼 길을 가기 전에 기름을 채우듯 뇌가 하루를 제대로 쓰기 위해 필요한 연료를 확보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연료가 채워진 다음에 여러분은 움직이셔야 합니다. 뇌는 쓰면 쓸수록 연결이 살아납니다. 쉬고 난 뒤 머리가 맑아지는 그 시간이 오히려 여러분에게는 가장 좋은 활동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때 가벼운 산책을 하셔도 좋고 평소 하고 싶었던 공부를 하셔도 좋고 친구와 통화를 하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쉼을 도망처럼 쓰지 않는 겁니다. 쉼은 준비이고 움직임은 완성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질문들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첫째, 밥 먹고 누우면 살이 찌지 않느냐, 소화가 안 되지 않느냐는 걱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실천을 못 하십니다. 그런데 식후 어지럼이 있는 분들이 억지로 움직이며 긴장하면 몸은 오히려 비상상태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긴장이 지속되면 호흡이 얕아지고 근육이 굳고 소화도 편하게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식후에 편안히 누워 몸의 긴장을 풀어주면 위장과 장으로 필요한 혈액이 원활히 공급되고 뇌도 동시에 숨을 쉬기 쉬워집니다. 다만 여기에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과식을 피하셔야 합니다. 배가 터질 만큼 드시고 눕는 것은 누구에게나 불편합니다. 적당량을 드시고 편안히 쉬는 겁니다. 둘째, 역류 증상이 심한데 누워도 되느냐는 질문입니다. 이런 분들은 완전히 평평하게 누우면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체를 살짝만 올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쿠션을 등 뒤에 받치고 숨이 편안한 각도를 찾으시면 됩니다. 셋째, 베개는 어떤 게 좋으냐는 질문이 많습니다. 베개는 너무 높아도 너무 낮아도 목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누웠을 때 목이 자연스럽게 지지되고 턱이 들리거나 숙여지지 않는 상태입니다. 목이 꺾이면 호흡이 불편해지고 목 주변 긴장이 커질 수 있습니다. 넷째, 나는 기운이 없어서 하루 종일 누워 있는 게 편한데 그러면 더 좋아지지 않느냐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 질문에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뇌와 근육은 쓰지 않으면 빠르게 기능이 떨어집니다. 식후 20분은 전략적인 쉼표입니다.
쉼표 뒤에는 반드시 움직임이 이어져야 합니다. 쉬고 난 뒤에 가벼운 산책이라도 하셔야 하고, 대화를 하셔야 하고, 머리를 쓰는 활동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뇌가 연료를 받았으니 이제 일을 하자라고 반응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는 대단한 비법이 아닙니다. 몸의 원리를 이해하고 순서를 바꾸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상식 같은 원리를 실제로 3일만 꾸준히 해보는 분이 얼마나 될까요? 저는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단 3일만 해보십시오. 식사 후 20분 쉬고 밤에는 가슴을 열고 앉을 때는 엉덩이를 끝까지 넣어 앉는 것, 그리고 그 다음에 가볍게 움직이는 것. 이것을 3일만 해보시면 여러분 몸이 스스로 대답을 해줄 겁니다. 강순자 어르신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떠올려 보겠습니다. 어르신은 평생 부지런함을 자랑처럼 여기셨고 밥 먹고도 쉬지 않는 것이 미덕이라고 믿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미덕이 어르신의 뇌를 굶기고 있었습니다. 어르신이 나태해서가 아니라 몸의 규칙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몸의 조절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 생활의 방식도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는 젊을 때의 방식으로 늙지 않습니다. 오늘부터는 여러분의 뇌가 요구하는 방식으로 하루를 다시 설계하셔야 합니다. 식후에 쉬는 것은 게으름이 아니라 품격입니다. 내 몸을 존중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잘 쉬고 나서 더 잘 움직이는 것, 이 두 가지가 함께 갈 때 여러분은 더 오래 맑은 정신으로 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마치기 전에 오늘 내용만 다시 한번 간단히 머리에 꽂아 드리겠습니다. 첫째, 식사 후에는 20분 눕기, 뇌에 피를 돌려주는 시간입니다. 둘째, 잠잘 때는 가슴을 열어 심장으로 돌아오는 흐름을 도와주는 자세를 취합니다. 셋째, 앉을 때는 엉덩이를 의자 깊숙이 넣고 허리를 세워 목과 어깨를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는 돈이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하면 생활이 바뀝니다. 그리고 생활이 바뀌면 뇌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건강은 누가 대신 지켜주지 않습니다. 결국은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이 마음에 걸리셨다면 그건 아마 여러분의 몸도 이미 신호를 보내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밥만 먹으면 멍하다, 어지럽다, 기운이 없다는 말을 가볍게 넘기지 마십시오. 그 신호를 이해하고 오늘부터 순서를 바꾸십시오. 여러분이 맑은 정신으로 손주들과 웃고 친구들과 이야기 나누고 하루가 가볍고 선명해지는 그날을 저는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